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많이 뛴다든지 스피드 내는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잖아요. 그걸 쪼개서 먹어요. 몇 끼로 나눠서 먹어요. 그 대신 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100, 300g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걸 4번 나눠가지고 나눠서 먹어요. 소식으로 사서 먹어요. 예. 그래야 대회를 나가면 괜찮아요. 역류를 안 해요. 뛰다 보면. 그래 안 하면 내가 아예 먹지 마세요. 그냥 바나나 하나 정도 먹는다든지 아니면 파워제 하나 정도 아니면 초코파이 아니면 뭐 영양바 있죠? 그런 거 하나 정도 먹으면 충분해요. 충분히. 탄수화물 많이 먹으라 그래서 전날부터 아침까지 먹는데 예.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화장실 좀 오래 앉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대회를 한풀 예. 나갈 때마다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가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속을 다 안 배워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잘못 배워서 그래요. 원래는 내 아침에는요, 원래 그 소식을 하거든요. 원래 보통 풀을 뛰더라도 내가 먹는 양의 한 3분의 1은 안 먹어요. 그리고 저녁 있죠, 저녁에. 네. 제 전날 저녁에도 약간 소식을 해야 돼요. 원래 몸은 24시간 전에 24시간 말고 48시간 전에 다 끝이 나요. 내가 대회를 뛰러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요일날 대회다. 이미 나는 금요일날 토요일 아침에 이미 훈련이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때는 이후에 점심하고 저녁은 많이 먹는다고 잘 뛰는 게 아니고요. 소식을 해서 못 뛰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먹어도 뒷날 대회 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이 타고 이 탄수화물 가는데 이 탄수화물 먼저 얘가 저장이 안 돼 있으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는데 사실은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지 한쪽 편중해서 안 되고요. 또 내가 평소에 안 먹는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내가 먹는 반찬에 밥에다가 조금만 줄이시고요. 양을 좀 줄이시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자주 간다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한 7시나 돼가지고 가벼운 조깅을 2-30분 하세요. 2-30분 가볍게 정말 가볍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조깅을 한번 하세요. 그냥 한 10분 정도. 그러면 속에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화장실에 보통 한 3-4번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예, 안 일어나요. 예. 그 가는 시간에 자 내가 보통 퇴근을 하고 내가 9시에 운동한다. 그럼 배가 고파. 그죠? 그러면 내가 한 7시 전에 조금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운동하러 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운동을 했잖아요. 내가 오늘 같은 날 식사 안 하고 운동하러 가죠. 이 사람 힘이 없어요. 아예 힘이 없어. 왜? 이 사람은 영양이 들어간 상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분이 식사를 안 하면 평소보다 더 운동을 못 해요. 왜? 배에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거꾸로요. 식사를 안 하고 운동을 하죠. 그러면 더 잘 뜁니다. 오히려 이 몸은요 거짓말을 안 해요. 몸속에는요 속에서 배꼽을 작게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하죠. 얘가 시간이 지나면요 얘가 살려고 에너지를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자생해서 몸에서 견뎌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2달, 석 달 쭉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얘가 몸속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지가 알아서 나쁜 거는 싹 빠지고 좋은 거는 계속 살려가지고 얘를 뛰게 좋게 몸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이야기한 거는 공복에 뛰라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왜? 음식이 에너지가 있는데 뛰는 사람은 그거를 내가 몸을 작게 만드는 가볍게 그리고 식사를 하더라도 소식을 해야 돼요. 정말 가볍게 정말 작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뛰고 나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식사를 하셔도 돼요. 조금. 그리고 내가 정 배고프다. 그럼 퇴근에 예를 들어서 뭐 6시에 한다. 그럼 한 3시, 4시 돼서 빵 한 조각 초코파이 정도 하나 드셔야 돼요. 그 정도는 드셔야 돼요. 그냥 초코파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드셔야 돼요. 꼭 드십시오. 아니면 파우저 같은 게 있잖아. 요즘에는 잘 넘기면 영양바도 있고요.
요즘에 타 먹는 거 단백질 종류가 많아요. 그럼 그거 하나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그거 하나로 끝내도 다 돼요. 단지 공복감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영양은 이미 들어간 거라서 굳이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평소에 10km 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계속 쓰기 때문에. 자, 이미 뛰기 전에 얘가 몸이 추운 상태에서 몸이 살려고 몸을 쓰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미 쓰고 있는 상태에 또 뛰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더 힘들어요. 들어와갖고 또 있으니까 또 에너지가 또 체온이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또 하는데요.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게 반복적으로 가면은 얘가 심줄이 터지기 시작해요. 미세한 심줄이. 그래서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나는 아파. 나는 아파. 근데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심줄 터진 거는 안 나와요. 치료를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근데 병원은 이상이 없대고 나는 아파. 못 뛰어. 그러니까 그게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 근육에 살려고 하는 에너지 발생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보완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좀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모르고 계속 또 뛰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상이 와야만이 그때서야 이제 아 내가 왔구나 하는 이미 신호는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항상 타이저에 겨울 타이즈에 비모에 다 보온을 최대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옷을 바로 여부를 갈아 신어야 돼요. 바로 갈아야 돼요. 왜? 땀에 젖은 거는 또 몸속에서 또 여러 개 갈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선이 뭐냐면 조깅하고 아까처럼 우리 운동했죠. 그 질주하고 나서 본업 들어갔을 때는 신발을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요번에 풀 뛰러 가셨잖아요. 대부분의 초짜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회 신발을 신고 신발 집에서 신고 걸어와요. 그래서 대회를 신고 뛰어요. 또 그 신발 신고 집에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대회 뛸 신발은요 대회 때만 신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걸을 때 신발 밑창이 다른 부분이 달라요. 자, 걸을 때 밑창이 닿죠? 뛸 때의 근육이 달라요. 뛸 때 하고 근육이. 그러면은 걸을 때 신발 밑창이 달다 하는 뛸 때 다르면 허리하고 아까 부상이 빨리 와요. 그래서 내가 훈련할 때 포인트 훈련할 때 신발하고 조깅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신발은 반드시 대회 신발은 항상 신주머니 넣었다가 아까처럼 그런 운동할 때만 딱 신고는 다시 벗어나고 또 조깅은 또 바꿔 신어야 돼요. 그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조깅할 때는 카보나 신지 마세요. 그냥 일반 운동화 신으세요. 카보나 절대 신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인터벌하고 지속주 했을 때 그때는 카보나 신으시면 되는데 어지간하면은 운동할 조깅할 때는 카보나 안 신고 운동을 꼭 하세요. 근력이 자꾸 약해집니다. 이 카보나가 독과 덕이 있어요. 좋은 점은 반발력이 좋기 때문에 잘 나가요. 그 대신 근력이 안 되면 부상이 100% 옵니다. 그리고 근력이 그만큼 떨어져요. 그 근력을 받쳐주기 위해서 보강 운동해야 되는데 신발이 좋으니까 기록이 잘 나오니까 자기 몸이 좋은 줄 알고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신발 덕을 보는 거라 근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달리기 했을 때 특히 끝나고 나서는 특히 겨울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압이 떨어지면요 호흡이 거칠어져요. 산소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평소보다 초를 재는데 기록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숨은 빨리 차고 똑같은 키로 뛰는데 호흡도 길고 체력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겨울에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LS를 하더라도 그만큼 체력이 보완되기 때문에 천천히 뛰더라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운동이 되고 안 되고 기준은 뭐냐면 초를 가지고 빨리 뛰면 운동이 되고 천천히 뛰면 운동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천천히 뛰도 운동이 돼요. 대신
그거를 어떻게 뛰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걸 천천히 뛴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이 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LS로 천천히 하고 몸을 만드는 스타일이 있고요. 강하게 고강도로 해가지고 몸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고강도라는 것은 선수 아니고, 선수들이 아니면 몸을 완전히 만드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같이 초보자들은 정말 부상 없이 천천히 하고 몸을 다스리는 게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질문이 있는데요. 머리준 LSD처럼 천천히 머리 할 때 예. 신발은 카본은 아니에요? 저 처음에 조깅 때가 질주 빼면은 질주 빼면은 네 바퀴. 딱 해가지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도로를 뛰지 마세요. 절대로 도로를 뛰시면 안 돼요. 도로는 아치가 내려가고 부상을 계속 방지가 되는 게 아니라 부상을 안고 뛰어야 돼. 왜? 시합도 도로를 뛰죠. 연습도 도로를 뛰죠.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 무릎이 나중에 결국은 못 견디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레탄이나 헛길에서 많이 뛰세요. 잔디밭이면. 그래야 탄력이 생겨요. 그리고 오래 수명이 길어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뛰다가 아픈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달리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5가지 유행이 있어요. 일단은 족저, 그 다음에 정강, 그죠? 정강. 예.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그 다음에 장경, 그 다음에 무릎이 와요. 요거는 달리기 하시는 분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거를 겪었고요. 풀코스 위주로 가든 하프를 가든 내가 기어골 가든 한 번은 다 와요. 근데 이거를 왔잖아요. 왔을 때 2달 쉬고 가느냐, 그거를 교묘하게 안고 가면서 가느냐 차이야. 역으로 생각해. 전자, 내가 부상이 왔고 2달 쉬었어요. 또 연습을 해야 돼요. 갔어. 그동안 근력이 다 빠진 상태죠. 또 뛰어서 또 아파요. 또 쉬어야 돼요. 또 아파요. 또 쉬어요.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 자,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은 계속 그 사람은 세월만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이 아파. 밸런스 안 맞는. 그렇죠. 어떻게 하냐? 이게 부상 왔을 때는 처음에 딱 징조 오잖아. 그럼 집에서 바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대두름 한의원 가가지고 침을 좀 맞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은 내림막, 언덕 이런 거 뛰시지 마시고 인터벌 하지 마시고 정말 한 2-3주만 조깅, 천천히 조깅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는 아까 했죠. 스쿼트나 런지를 조금 대신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것도 하기 싫다. 저 오후에 출근 예. 이것도 하기 싫다. 그럼 줄넘기를 하십시오. 예. 줄넘기 하시면 돼요. 줄넘기. 예. 왜냐면 근육이란 것은 쉬었다가 다시 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근육은 이 심장은 72시간을 지나면 5%씩 다운이 돼요. 한 주가 운동을 안 하죠. 그러면 5에서 10%가 지나죠. 2주를 운동을 하면 30, 40이 줄어들어요. 실력이.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달리기는. 그래서 내가 부상이 와도 안 뛰도 근력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뛰기 좋게 몸을 만들어줘야 다시 회복하면 바로 뛸 수 있잖아요. 준비도 안 하고 가만히 쉬었잖아요. 그러면 이 근육이 다 빠져가 다시 하면 또 부상이 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보강도 할 때도 아프면 그래도 참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때는 안 아픈 다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면 이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뛰려면 뭐냐면 자전거를 타야 돼요.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제일 약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뛰지 말고. 야 뛰지 말고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까 누울 수 있죠. 이거 다리 드는 거 그런 거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안 아프면 뛰는 거예요. 조깅 조깅. 30분 때 만들려면은 따로 인터벌이나 이런 거 3306 일단 저는 39분이 목표거든요. 10km 39분 근데 30분 때 만들려면 이제 조깅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속주로 훈련해가지고 올리는 방식이 하나, 인터벌에서 올리는 방법이 둘. 효과적인 당시 인터벌이 좋죠. 근데 여기는 독이 있어요. 부상을 안고 돼요.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그 뛸 수 있는 체력과 기본적 체력이 있어야 하고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운동 하지 않고 가면 부상이 와는데 가속주는 이게 비해서 충분하게 없어도 되잖아요. 그 대신 이거는 가속주는 그렇게 가속주는 일주일에 2-3번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 10kg 기준을 따지면요 반 이상만 하면 돼요. 내가 5에서 6kg 정도만 하다가 점점 당기는 방법이 있죠. 두 개 중에 점수를 따지면 어떤 게 좋으냐 하면은 가속도가 훨씬 더 잘 뛰는 요령이 더 잘 뛸 수 있는 발판이 돼요. 네. 요렇게 뛰야 그 다음에 35분 뛸 수 있고 4분 있지만 처음에 일전에 뛰는 사람은 속도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늦어요. 되게 늦어요. 근데 가속주를 많이 하면은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멀리 내다보면. 지금 당장은 2분이 잘 뛸 수가 있는데 내가 2분을 초월하고 기록을 땡기고 싶으면 가속주가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빌드업이죠. 예, 빌드업이죠. 지금은 빌드업, 우리 때는 그냥 가속주를 하는 거예요. 아, 빌드업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1km 조깅을 뛰고 한 5km 정도를 4분대 밑으로 뛴다고 쳤을 때 예. 그게 만약에 가속주를 알고 빌드업을 조금 유리해지죠. 아, 그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km마다 땡기는 스타일이 있고요. 2km 또는 3km를 정해놓고 5초에 땡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거는 택해야 돼. 내가 1km마다 2초째 땡길 건가? 처음에는 4분 5초, 2km까지는 4분 10초로 갔잖아요. 그 다음 10초, 2초 깨먹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회하려면은 내가 키로당 2,000초 땡겨야 되잖아. 그러면 1km당 2초를 땡기는 방식이 있고 처음에 1km로 4분 5초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4분, 그 다음에 2km마다 2초씩 2km마다 2초씩 땡기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풀코스는 5km마다 땡겨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터벌 완전히 퍼질 때까지 하는 게 인터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대회 나가면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대회를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좋기는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시합을 나가는 건 좋아요. 그만큼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단점이 뭐냐면 연습을 안 하고 시합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 부상이 오고 자꾸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 아,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못하는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꾸 실력이 안 늘어요.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대회 뛴다고 며칠 쉬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연습이 아니고 그냥 시합만 뛰는 건데 실력은 안 늘고 시합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연습 말 그대로 전라도 연습하고 가야 돼요. 대회는 모르지만 연습은요 전라도 연습하고 그냥 그거는 썩기다시로 그냥 뛰는 거지 사실은 그게 대회에서 기록 내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급 보고 뛰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문제면은 내가 10km를 잘 뛰려면요. 자, 오늘 내가 인터벌에서 410개를 했는데 내가 진짜 뛰었어. 그건 뒷날 또 연습해야 되는데. 그럼 그러면 연계성이 없어지죠. 그러면 내가 인터벌을 한 번 하고 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 스케줄 딱 계산하면 내가 20분, 30분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원래 스케줄은 80%까지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 80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인터벌 10개 중에 8개만 뛰어도 돼요. 2개 안 해도 돼요. 80을 해야 효과적이에요. 근데 50 정도 뛰면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뒷날 또 조깅하고 뒷날 또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섞어서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에 6일을 뛰면 예. 월요일 날 인터벌을 해요. 예. 그럼 퍼지잖아요. 예. 다음 날 천천히 뛰어요. 예. 10km수는 똑같이. 예.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회복이 되면 예. 또 뛰어요. 예. 근데 또 퍼질 때까지. 예. 그럼 이제 거의 집에 그 올 퍼진다는 때는 기준이 개수를 정하고 뛰는 거예요. 그냥 키로 수로 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키로수를 해놓고 키로수로 해서 뭐 100m를 전속력 달려놓고 야, 그거를 뛰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갖춰져야 가능한데 그런 걸 안 갖추고 지금 이분은 뭐냐면 체력도 없고 근력도 없는 사람이 인터벌을 줘죠. 그러면 인터벌만 하면은 지 나름대로는 본인 나름대로는 만족해. 근데 실력이 안 늘어. 왜? 죽도 밥도 아니야. 근력도 없고 체력도 없는데 인터벌만 해. 그러면 실력도 안 늘고. 근데 차라리 이분이 이렇게 석 달을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한 달은 보강, 한 달은 인터벌 하기 위해서 80%, 한 달은 본격적인 인터벌 해서 딱 대회 나가면 게임이 안 돼요.
석 달 후에는 게임이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속도에 대한 거는 지금은 하지 말고요. 좀 더 낮추고 개수를 정해놓고 하세요. 내가 오늘 100짜리를 10개를 했다. 그 다음 주에 12개, 13개. 그럼 내가 10km를 뛰려면 아까 말씀하신 5km까지는 충분히 소화하죠. 그 다음에 초수를 올리는 거야. 자, 내가 연막감 뛰어서 20초 걸렸다. 다음에는 20초 중에 10개를 했죠? 그럼 10개 중에 한 18초를 3개를 하고 7개는 20초. 그 다음에 18초를 5개, 그 다음 20초. 그 다음에 18초를 7개, 20초를 3개. 나중에 18초 20개를, 10개를 다 했을 때, 그 다음 또 초수를 올리는 거야. 그래 해야만이 실력이 깜짝깜짝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부상도 없고요. 마지막에 보통 한 달에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인스타 올릴 때 보통 한 달에 몇 킬로 이런 거 마이너지.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영광감이 좀 없다고. 아, 자, 이게 이제 가장 하수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생각들은 뭐냐면, 의견 자체가 진짜 의견받지 않을 수가 없는 내가 강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마일리지 목숨을 걸고 요게 잘 봐요. 나 오늘 운동 안 했어. 인스타 들어가서 이 친구가 18km 뛰었어. 야, 내가 혼자 20km 뛰어. 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또 뒷날 보고 또 자극을 받아. 이 친구 또 30km 뛰었어. 그래, 나는 35km. 근데 사실 그거는요, 경쟁에서 일어나는 꼴이지 사실 실력은 안 늘어요. 자, 마일리지 생각 정리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절달로 간다면은 아까 얘기했죠. 10km가 딱 좋다고. 10km 매일 뛰도 돼요. 연연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뛰다 보고 내가 좀 기록을 땡기고 싶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일리지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절말 걸면은 뭐가 하면은 그 마일리지에 목숨 거는 순간요, 이 사람은 평생 달리기 잘할 수는 있어요. 한순간에. 근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자, 아까 요 선배가 말씀하신 제 나이에 제가 용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같이 경쟁을 일었던 사람들 뭐 2시간 29분, 30분 다 뛰는 애들 지금 다 수명 다 아웃돼가 아무도 못 뛰어요. 자, 그분들이 뭐냐? 보강 안 하고 오로지 마일리지예요. 평균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브선의 평균 마일리지가 400이거든요. 자, 이상구는 보통 500km 뛰어야 돼요. 한 달에. 이상구. 한 달에 이상구 하려면 평균 500을 넘어야 돼요. 500을 넘어야 평균 에버리지가 놓아요. 근데 저는요, 400km만 뛰도 이상구 해요. 아직 300을 못 뛰고 있는. 자, 그게 이게 뭐냐면 마일리지 목숨은 그런 순간 본인이 망가져요. 절대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엄청 뛰셨는데 그냥 아니 저도 250이 지금 거의 한계점에 오고 있거든요. 네, 맨날 네, 퇴근하고 뛰어도 3일 한 번 쉰다고 생각을 하고 뛰어도 250이 저한테는 맥시멈 같다는 네.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300은 어떻게 뛸지 사실 스케줄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을 바꾸시면 돼요. 아침에 시간 있고 저녁에 시간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직장생활.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매일 저녁에 10km 뛰는 사람이 있고요, 쪼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5km, 저녁에 5km. 그러면 내가 좀 바쁜 사람은 쪼개서 하면 시간이 덜 걸리잖아요. 1시간을 뛰는 걸 내가 쪼개서 하면 아침, 저녁 뛰면요, 시간이 짧잖아. 운동하는 시간이 있죠. 어떤 게 효과적인지 알아요? 나눠 뛰는 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뛰면은 뭐가 좀 체력이 좋아져요. 내 예를 들어 줄게요. 1시간에 이 사람이 매일 뛰는데 5km를 내가 1시간 뛰는 게 매일 1시간 10km 뛴다. 그럼 이 사람은 거의 1시간도 10km 뛰죠. 쪼개 뛰잖아요. 그럼 아침에 30분 뛰고 저녁에 30분 5km죠. 실험을 해보세요. 얼마 뛴 줄 알아요? 최소 5.5km 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30km면은요, 내가 좀 더 빨리 뛰어야지. 빨리 뛰어요. 빨리 뛰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정말인가요? 빨리 뛰어. 한 번에 뛰는 거하고요, 나눠 뛰는 거요, 완전히 달라. 자, 여기서 뭐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몸에 가부화가 걸리죠, 아침에. 저녁에 또 뛰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이 몸이 희한합니다. 맞춰져요. 그러면 한 2주만 지나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내가 대회에 나와가지고 대회를 뛰잖아요. 그럼 분명히 힘들어요. 근데 몸은 가요. 거기 사점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미 얘는 그는 트레이닝 시켜주는 거 있는 거예요. 시켜주는 거 있는 거예요.
잘 뛰고 못 뛰고 누구나 30은 가요. 네. 누구나 30은 가요. 네. 누구나 30은 못 가요. 누구나 30은 가요. 네. 누구나 32는 못 간다. 아. 그래서 풀 것은 기준이 있어요. 네. 30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30에서 42, 12km를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가느냐, 35에서 퍼지느냐, 네. 31에서 퍼지느냐, 40에 퍼지는데 그 훈련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체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 장경이 아파요. 거리줄 안 되면 족저가 와요. 자, 내가 거리줄 뛰고도 대회 가서 안 되면은 뭐냐면 내가 오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여기. 당연하죠. 장경, 네. 여기가. 대퇴 이런 네. 거는요 무조건 100%요. 네. 두 가지 원인이에요. 거리줄을 금방 안 하고 갔다든지, 거리줄. 그다음 체력이 그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줄에. 예. 그를 정도 뛰어야 돼요. 그래서 풀코스 뛰려면은 30 이상을 최소한 4번에서 5번은 뛰어야 돼요. 4번 5번요? 그렇게 안 뛰긴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뛰어야만이 완주를 할 수 있어요.